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오늘 투신권에서 매수가 11거래일 만에 좀 들어오는 듯 싶었는데 다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개인 쪽에서 만만치 않게 매물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또 오랜만에 매수세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재 외국인과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시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혼조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거래량은 줄어든 상황이지만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0포인트 오른 18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23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개인의 매물에 부담을 느끼면서 장중에는 1810선 중반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를 확대해 나가면서 1820선을 다시 확보했는데요. 어제 장에서 지지하지 못했던 5일선을 오늘 다시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0.6% 상승한 182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이 2천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신권에선 아직까지 500억 원 가까운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기관 쪽에선 현재 200억 원 정도 소폭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 아직까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 2,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2,7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인 매물 부담을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48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3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480포인트와 483포인트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을 형성했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0.4% 상승한 4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상황 체크합니다. 현재 개인 쪽에서 12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는 줄어든 상황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9억 원 정도 살면서 오늘장 관망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8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체크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장에서 마찬가지로 관망세가 팽배한 가운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65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다시 하락 전환한 가운데 현재는 4원 10전 내린 1160원 40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에서 관심받는 업종은 IT주들입니다. 기관이 매수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2.5% 오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오늘 5% 오르고 있는데요.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LG전자, 오늘 남용 부회장이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 주가는 CEO 교체가 발표되자마자 곧바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0.7% LG디스플레이 약보합권 걷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5%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외국인까지 매수하면서 4.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ED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내렸었던 LED주들 오늘장에서는 모처럼 상승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기관이 매수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LG이노텍이 6%, 한솔 LCD 마찬가지로 6%대 상승합니다. 일진디스플레이가 7% 큰 폭으로 오르면서 LED 관련주들 큰 폭의 상승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한화그룹주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어제장부터 하락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한화가 1.9% 아직까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생명은 강보합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어제장에서 버텨줬던 한화케미칼은 오늘장 3%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백신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데요. 종목들 상승 움직임 체크해보겠습니다. 파루가 4.5% 오르고 있습니다. 중앙백신이 4%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RNL바이오가 2.6% 오르면서 백신주들 모처럼 상승 움직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시구간 시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아직까지 운송장비에 관심을 표현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종목들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시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연휴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거래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현재 시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시장 심리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이지만 이는 우선 주초에 다소 좀 부진했었던 모습의 어떤 만회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전히 시장은 다소 좀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특히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은 IT 업종에 대한 어떤 회복, 또 이 과정은 어떤 호재의 등장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완화 과정이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어떤 지수의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있지만 우선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이 좀 크다는 점에 있어서 오늘은 수급적인 요인이 지수 상승에 가장 크게 견인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일단은 이 투자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금요일 외에는 또 연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시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조금 일부 물량을 털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좀 쭉 가져갈까요? 네. 우선 오늘 IT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존의 주도주들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가 생겨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 IT 업종에 대한 어떤 회복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 장세의 성격,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과대 낙폭에 따른 어떤 반등 성격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당장 오늘 밤뿐만 아니라 다음 주 우리 추석 연휴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선 글로벌 금융시장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 자체가 크고, 또 이 과정에서 미국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결과가 국내 증시에 응집되어서 단기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점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미 증시가 어떤 시장의 재료와 무관하게 다소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우선 현재는 주식의 비중을 늘린다는 측면보다 오히려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보입니다. 네. 오늘 장 같은 경우 운송, 장비, 화학 이쪽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상승세가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종 쪽에서 물량을 좀 줄이고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오히려 최근 이달 들어서도 상승을 주도해왔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 조선이나 건설, 증권 업종 등이 상승을 주도해왔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성과가 좋지 못했었던 업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IT 업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다시금 IT에 대한 어떤 회복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현재 시장에서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LG전자의 어떤 경영진 교체와 관련된 이슈가 오히려 IT 업종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기업들 IT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들의 향후 이익 전망치에 대한 어떤 수정 가능성 등을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현재 지금 줄여야 되는 쪽으로 고려할 것은 오히려 오늘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IT 업종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최근까지 어떤 견조한 상승의 숨고르기 과정의 영향으로 오늘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 조선, 그리고 건설 업종 등에 대해서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 앞으로도 어떤 이익의 큰 틀, 그리고 2011년의 전체적인 어떤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감안한다 했을 때 전체적인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조선과 건설 등과 같은 산업재 섹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IT 쪽으로는 하이닉스라든지 LG전자 쪽으로는 거래가 좀 터지기도 했고 상승세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쪽으로는 좀 따라가 보는 전략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IT 업종 내에서의 어떤 반등의 과정의 논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LG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경우는 당장 이익과 연동된다는 측면보다는 경영진 교체, 그 과정에서의 어떤 M&A 이슈 등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뒤늦게 뒤따라 붙었을 때 받게 될 부작용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라면은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관심 정도만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 보입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쪽에서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은 긍정적인 면을 많이 바라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점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지표하고 물가지수는 긍정적이었는데 제조업지수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교차되는 지표들의 내용이었고요.
미국 시장도 강보합 정도 시세였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좀 미미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의 경우가 계속 금리 인상에 문제가 거론되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쪽의 경제 지표 일정을 생각을 해볼 때 보면은 추석 연휴하고 국경절 연휴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국경절 연휴인데요.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건국기념일인데 보통 한 7일간 휴일을 갖는다고 하고요. 추석과 연결해서 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연휴가 길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이것이 지나면 이제 바로 10월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시장에서는 큰 관심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부터는 10월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금리 인상 등의 긴축 조치가 시행될 때 일정상으로 보면 추석 전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루머 때문에 중국 쪽에서 계속 시장을 압박하는 재료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결국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러한 악재성 재료가 반영이 된다면은 그 긴축이 시행되던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 간에 추석을 지나가면 이제 소멸될 재료가 마지막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특징이 IT 업종의 반등세인데요. 그동안의 시장의 강세에 동참을 하지 못하면서 또 시장의 상승이 항상 발목을 잡던 그런 상황이 오늘 여러 가지 재료가 동시에 나오면서 IT 업종 쪽에서 반전을 연출하고 있다. 이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김영렬 연구원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IT 업종 오늘 상승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평가를 내려주셨거든요. 상승 동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좀 단발적인 재료가 될 수 있고 시장의 영향이 단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후반부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쪽에서의 움직임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쪽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LG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계열사에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보통 나오고 있고요. 오너 체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온갖 악재성 재료에 다 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반전되고 있다. 이것에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온 악재들 살펴보면 2차 전지 사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는 뭐 그런 얘기나 또 아니면 삼성그룹주 펀드가 환매되고 있다. 뭐 이런 요인이 또 나오고 확인되지 않는 루머성 재료까지도 이렇게 가세되던 그런 상황인데 주가 하락하면 좀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은 자제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단발성 재료라고 하더라도 IT 업종 바닥 다지기의 마무리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T 업종의 변화 시그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해외발 재료에서 좀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제는 경제 지표보다 더 관심 있게 볼 만한 것이 저는 애플의 주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상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장중 기록은 6월 20일에 기록한 주당 279불이 최고가인데요. 그날 종가는 270불에 끝났고요. 종가상의 최고 기록은 그 전날 기록했었던 274불이었는데 어제 276불을 돌파하면서 종가상으로 신고가를 냈습니다. 애플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실적 시즌에 불씨가 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번에도 그 아이팟이나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이 이런 I로 시작하는 그런 시리즈들의 호조세로 인해서 어제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가를 또 기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IT 기업 주가의 상승세를 완전히 신뢰한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애플의 흐름을 볼 때 이 추석이 지나면 이제 프리어닝 시즌을 맞게 된다는 그런 시점에서 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IT 기업의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해외 쪽에서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안에 이제 IT 기업도 최소한의 실적을 좀 본다고 한다면은 3분기의 예상보다는 좀 좋았었던 그런 환율 흐름이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에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수준의 이익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이익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쇼크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분기 대비 성장폭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부터의 IT 업종의 오늘 반등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 시에는 어느 정도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주가 이끌어온 시장에서 3분기 실적 시즌을 맞아서 IT도 이제는 동참할 가능성이 있고 최소한
실적 시즌을 IT가 망치는 그런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결국 IT가 오늘 살아나 줌으로 인해서 중국 관련주하고 또 IT 업종 또 자동차하고 실적 후전 중형주 간의 순환매가 이제부터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10월의 실적 시즌하고 이어지면서 점진적인 상승 시대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애플의 사상 최고가 주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긍정적 흐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시그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좀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 이런 관점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일정을 살펴보니까 많은 직장인들 환호를 지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 월요일, 금요일을 제외하고 다 쉽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래일 수가 상당히 부족해지는데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쉬죠. 다른 나라에 비하면. 물론 중국보다는 덜 쉬는데 서구권 국가들은 뭐 거의 쉬질 않으니까 우리는 좀 많이 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하기 때문에 약간은 좀 추석 전에는 좀 강한 모습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내일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지표 또 소비 지표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시장 이번 주를 보면은 상승에 좀 제동이 많이 걸리고 있죠. 1820포인트만 가면 밀리고 있는데 오늘 종가가 과연 얼마에 끝나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 그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펀드 환매 문제하고 더불어서 또 해외발 재료들이 비우호적으로 이번 주에 작용을 했죠. 엔화 환율하고 위안화 절상이 얽혀 있고 또 중국의 긴축하고 더불어서 일본하고 미국은 서로 자기 나라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환율 싸움하고 더불어서 유동성 공급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반된 재료들이 시장에 작용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로 어제까지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런 재료들이 이제는 다음 주 추석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중국은 앞에 말씀드린 일정대로 진행이 될 테고요. 미국 쪽을 본다면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를 지나면서 가닥을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한 외국 쪽에서 들어오는 해외발 좀 어수선한 얘기는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경제지표 일정 보면은 월요일날 NAHB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가 되죠. 주택건설업체들 이제 시장 전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주택작품 건수부터 시작해서 신규 주택 매매로 해서 거의 주택 지표가 줄줄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 화요일에는 FOMC 회의가 걸려 있고요. 또 23일에는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 24일에 주말에는 내구재 주문이 있어서 이번에 내구재 부문이 이번 주에 제조업 지표가 약간 좀 부진했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 산업 생산하고 연결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고요. 주택 지표 일정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가고 경기 선행 지수도 부담 요인인데 FOMC 회의가 일정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보다는 사실 다음 주 27일에 중국 경기 선행 지수, 그러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이죠. 그쪽에도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9월 중순의 흐름은 기간 조정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추석 전후로 프리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고요. 또 이번 주에 혼란스러웠던 분위기가 추석을 지나면서 일정상 일단 매듭을 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나면서 추석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중국 경기 선행 지수 등의 이슈가 시장 전면에 나설 것으로 되는 중요한 시기로 진입되면서 약간의 좀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수급 상황 진단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꽤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들 여전히 쉬지 않고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급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투신권에서 오늘 450억의 순매도가 나오는 것을 제외하면은 기관 쪽에서도의 전반적인 수급 또한 좀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2,200억 이상의 순매수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3,400억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프로그램 쪽에서 잡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 적극적인 개인들의 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실현 측면 이러한 부분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장의 분위기는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그러한 시그널이 좀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수급 동향 살펴보면은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들 2,230억의 순매수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2,600억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390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25억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 쪽에서 93억의 순매수, 기관 쪽에서는 7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IT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전기전자 그동안의 서름을 푸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고 기관들조차도 이제 대규모로 순매수에 가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은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현대차, 현대모비스, 하이닉스 등으로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LG전자와 LG, 우리금융, 대한항공과 SK 등으로 순매도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G전자는 매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5% 이상 매수하는 5% 이상의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 기관들의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전기전자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LG이노텍 등으로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차라든가 OCI, 삼성화재, 삼성전자, LG생활건강 등으로 순매도가 좀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들과 기관 동시 순매수를 보시게 되면요, 삼성전기, 하이닉스, LG이노텍, 그리고 삼성 SDI와 KTNG 등으로 순매수를 하는데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 기관들 매수가 좀 많이 잡힌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하이닉스가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150억 가량의 순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 쪽에서는 이제 110억 정도의 순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에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에는 오늘 좀 상승세가 높았던 그런 IT 업종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렇다면 이 IT 업종 오늘 상승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연속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단발성 재료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연속성이 다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올라가지는 못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물량벽을 어느 정도 털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기술적 반등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상한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조금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울러 일정 수준 전기전자 종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렇게 알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타나면서 조금 힘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다시 재차 하락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 전일까지죠. 전일에 이 현대 DSF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진해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29,500원에서 3만 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오늘 급격하게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떨어진 부분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3만 원 매수가 상단 부분을 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해서 이 종목, 월요일과 이제 금요일밖에 없죠. 종목 자체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면은, 가격 자체를 매수 가격을 갖다가, 3만 원에서 3만 1,000원 사이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요 현 구간에서의 횡보 국면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좀 조정을 하면서 매수가 진입 시에 매수 후에 보유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33,000원까지, 손절가 28,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화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호남석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화요일 날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그런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1,500원까지 고점을 찍을
출근 이후에 음봉이 발생하면서 지금 현재가가 19만 3천 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매수가 제시를 해드린 것이 18만 3천 원에서 18만 9천 원 정도까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매수 가격까지 일단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원에서 18만 9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매수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판단이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호남석유 눌림목 조정을 받을 시에는 매수로서 이렇게 좀 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 21만 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까지 계속해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아울러 이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STX 엔진이죠. 엔진 부분, 이 조선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업황 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자회사의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요. 현재가가 31,650원에 매수가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가격대가 31,500원에서 31,3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 국면에서는 단봉 형식의 그 흐름이 좀 정체된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5일선 부분을 좀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는 점을 좀 일단은 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그 매수가의 상단 부분 31,300원 정도 그 정도 부위에서 31,500원 정도 사이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이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서 목표가 38,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까지 계속해서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28,000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매수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 DSF를 이제 중소형주로 해서 좀 중기로 보는 종목으로 좀 이렇게 가져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던 현대 DSF를 이제 말씀을 전일 드렸죠. 매수가 9,000원에서 이제 9,100원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래량이 뜸하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추격 매수라든가 체결량 자체가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점차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그래서 비중 자체를 갖다 조절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 계좌에서 만약에 현대 DSF를 포함을 시킨다 이러면은 10% 정도의 그 비중을 갖다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목표가는 11,000원까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 계속해서 전일부터 해서 그 9,000원에서 9,100원 사이에 매수 구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무리하지 마시고 9,000원에서 9,100원 사이에 매수를 갖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고요. 손절가는 8,500원까지 손절 라인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가까지 내려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씩 비중을 조절하면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증권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잠시 뒤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코너인데요. 013-3366-0110번으로 현재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종목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에 살펴봤던 급등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종목 살펴봤었죠. 동아지질, 동양강철, 에스폴리텍, 그리고 또 빛과 전자, 이렇게 네 종목을 살펴봤었는데 어떤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인 반면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인 종목도 분명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급등률은 항상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지라인으로 말씀드린 자리를 지지하지 못할 시에는 바로 리스크 방어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동아지질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나서 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6,350원을 지지라인으로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그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향후 동아지질은 지질 관련 사업 국내 1위 업체로서 GTX 관련주로 수혜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이 기대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동양강철인데요. 역시 동양강철도 직전 박스권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160원에 매수를 해서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4,700원까지 올라가면서 큰 수익 구간을 줬던 종목인데요. 손절가로 말씀드린 4,060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보유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흐름은 5일선을 지지받는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4,500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일부만 절반 정도만 한번 더 가져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향후 1,518억 원을 들여서 4개 계열사의 첨단 알루미늄 부품 소재 생산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는 점에서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S폴리텍인데요. 자, S폴리텍도 아주 좋은 흐름으로 현재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지난 9월 7일에도 2,600원대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 자리를 5일선을 지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도 8% 정도 올라오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가격은 5,000원이었고요. 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5일선을 이탈한다든가 이러한 그 이상 징후가 나올 때는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S폴리텍은 향후 실적 호전이 대폭 기대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과전자인데요. 역시 빛과전자도 정부에서 1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으면서 새로운 그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급등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3,000원에 매수해서 2,900원을 지지라인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재 2,900원을 이탈한 상황이죠. 일단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매도로 대응하고 다음 찬스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빛과전자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음 기회를 위해서 이번에는 매도를 하라 이렇게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양종문증권의 권용문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IT 업종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이 부분이 제일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등이 꽤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당연히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일 하이닉스를 위시해서 상당히 센 반등이 나오고 있죠. 한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거래량도 좀 부진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바닥권에서의 어떤 그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들로 인해서 어떤 여태까지 올 초에 보았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봤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이제 하이닉스가 대량의 거래를 실으면서 여태까지의 어떤 하향 추세선들을 좀 이렇게 돌파하면서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좀 그 어떤 하나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지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그 전기전자 업종 특히나 이제 LED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하반기 그 수요에 대한 둔화라든지 그다음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그동안 그 프리미엄을 받아왔었던 주가가 한풀 꺾이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느 정도 조정은 충분하지 않았나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또한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시금 추세 복귀하는지 여부는 향후에 어떤 그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되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그때는 조금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 의견을 여쭈신 분이 계십니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 전망을 물으셨는데 일단은 그보다 앞서서 지금 문자가 방금 하나 왔습니다. 이 코아브리드 동화체육용품 3위 각기 이 세 종목을 한 번에 봐달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매수 가격만 있고 비중이 따로 없습니다. 비중이 좀 있어야지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점 꼭 참고하시고 문자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화장품 업계 어떤지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고퍼를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퍼를 받을 만한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수분 전용 수분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브랜드 라네즈와 그다음에 좀 중저가 브랜드 마몽드를 가지고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또한 중국 시장이 이제 전반적으로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건조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라네즈가 상당히 좀 단기간 내에 이렇게 자리를 잡기에 좋은 환경이지 않았나.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브랜드죠. 설화수가 런칭이 됐죠. 그래서 한류의 영향도 있고 또한 이제 같은 한방 문화권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한방 화장품인 설화수가 조기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본적으로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마진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심어두게 되면은 굉장히 마진이 많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쪽에 향후에 중국인들의 화장품 연간 소비량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한 6분의 1 정도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전체 전 세계 대비해서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통계치인데요. 이 부분이 전 세계 평균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 화장품 시장이 한 3배 정도는 더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월봉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겠는데요. 네. 월봉 보시게 되면은 2008년도 1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었고요. 그게 이제 2009년도에 70만원 초반대가 뚫리게 되면서 주가가 한 단계 리레이팅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20만원 고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 120만원 정도가 요번에 만들어진 고점이 큰 월봉상에서 봤을 때 저항대에 직면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 가격대를 넘어서려면은 올해 런칭한 설화수라는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하지만은 향후에 당분간은 이 가격을 좀 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본적으로 100만원 초반대 근처로 가면은, 단기적인 반등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120만원 이상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투자하는 거는 좀 자제를 하고 지켜보는 게 더 낫겠죠? 그렇다면요. 좀 조정을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아모레퍼시픽도 좋지만은, 그 외에, 화장품 오디 업체들, 한국 콜마라든지 혹은 코스맥스 이런 회사들도 국내시 비화장품 업체들이 이러한 화장품 ODM 업체들의 주문을 주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은 이제 마케팅과 광고에만 전념하는 그런 식의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시장도 좀 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고 중국 로컬 업체들의 우리나라 코스맥스나 한국 콜마와 같은 그런 ODM 업체들 로 상품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요도 향후에도 훨씬 더 많이 커질 것으로 판단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화장품 ODM 업체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침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비중 없는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막 도착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세 종목 저희가 잠시 후에 다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보다도 먼저 삼성물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매수하신 가격대가
57,200원인가요? 네, 비중 자체도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 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물산 주택 건설 경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또한 상사 부문도 같이 겹쳐져 있는 회사라서 두 가지 부문을 같이 놓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어떤 국내 주택 경기가 안 좋은 부분, 그런 영향들이 점차 거쳐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작년 말이 이제 고점, 67,000원대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IT 자동차가 주도하는 그런 장 속에서도, 상당히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5월, 6월, 2개월 동안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최근 들어서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여태까지 이 회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었던 그 주택 건설 경기에 좀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월봉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4만원대 정도 저점을 찍고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악재적인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면은 향후에는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57,2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격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번 달 중순 들어가지고 또 의미 있는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6만원 초반대까지는 한번 홀딩하시면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강하게 거래를 실으면서 돌파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셨다가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다시금 재차 55,00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는 그런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6만원 초반대 거래량 동반과 함께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일부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좀 신중한 의견을 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문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다 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한 종목씩 이렇게 남겨주시면 좋겠고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꼭 같이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LED 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두 종목 한꺼번에 또 상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 두 종목 먼저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에 대해서 문의를 요청하셨는데 이분 역시 비중 문자가 왔네요. 비중을 따로 써주시진 않고 몇 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만 남겨주셨는데 먼저 LG이노텍 18만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20주를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20주를 가지고 계시는데 매수 가격은 15만 6천원이라고 하시거든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만 봐도 분명 두 종목 다 손실을 보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업종의 반등이 굉장히 오늘 특징적인 장의 모습인데요. LG이노텍의 일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LG이노텍 오늘 같은 경우 6.7% 가량 이제 급등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세 번의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죠. 12만원 후반대 정도 박스권 하단과 그 다음에 15만원 정도의 박스권 상단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15만원 정도에는 한번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이평선 또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맞물리는 점이 한 15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15만원대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이 없다라면은 다시금 재차 박스권 하단인 한 13만원대까지 또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으셔서 한 18만원대 정도 되시는데, 일단은 18만원 정도까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지수가 한 2,000 근처까지 가는 흐름과 그 다음에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앞서 말씀드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의 추세 복귀 여부가 된다라면은 이 가격 정도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이 가격까지 본전 가격까지 오기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 17만 원 근처, 16만 원 후반대 정도 된다라면은 그게 아마 요번에 반등의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15만 원 박스권 고점에서 강하게 돌파되는 흐름이 없다라면은 재차 13만 원까지 내려가는 거를 일단은 거기에 대한 대응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 16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가 아마 단기적인 그런 반등의 최고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LG 이노텍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 삼성전기 쪽도 좀 분위기를 비슷하게 보는 게 나을까요? 예, 이것도 일단은 뭐 수세를 완전히 복귀한다, 뭐 이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반등의 목표치는 뭐 한 14만 원, 최대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좀 흐름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 한꺼번에 저희가 봐드렸고요. 이번엔 더 많습니다. 한 종목이 더 많은데 세 종목을 한꺼번에 봐드려야 됩니다. 일단은 동아체육용품이 비중이 제일 많으니까 이 종목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부족하시다면 기술적으로라도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동아체육용품 먼저 40%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4,075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일단 수익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코아브리드는 567원 15%, 그리고 3위각기 1,170원 20%를 각각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단은 좀 작은 종목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항상 포트폴리오 이야기할 때는 큰 종목 하나씩은 좀 갖고 있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비중이 높으신데 상당히 좀 이렇게 비중을 어떤 개별 종목 하나에 네. 크게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당일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를 많이 또 보시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동아체육용품 최근에 그 의미 있는 저항대에 도달했죠. 근데 돌파도 되지 않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저항대를 터치를 하고 또한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대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꾸만 돌파되려는 그런 시도가 있으면 있을수록 돌파될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뭐 저항대 근처에 있다고 해서 크게 나쁜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4,2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일단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 같고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조만간에 한번 이 저항대도 한번 뚫려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겪는다라면은 일단 한 3,5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동아체육용품 비중이 가장 많은 종목 살펴봤는데, 물론 의미 있는 권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하게 느껴지죠. 비중 조절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아브리드 그리고 3위각기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코아브리드가 567원에 매수했고요. 15%입니다. 네. 코아브리드 최근에 굉장히 큰 하락세를 겪었는데요. 큰 하락세 이후에도 반등이 하락할 때의 그런 세기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내려갈 때 강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약하다라는 얘기는 재차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35원 신저가죠. 그 정도 가격이 만약 깨진다라면은 주가가 아예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435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 가격이 깨진다라면은 일단 손절할 각오도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내려갈 때 워낙 강한 세기로 내려갔기 때문에 반등도 그렇게 세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아브리드 살펴봤는데 반등 세기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약간 조심스럽게 이 종목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이번엔 3위각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각기 비중 20% 그리고 1,17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손실이 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네, 약간 물려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틀 전일,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상한가를 실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이제 장중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재차 이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뭐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상으로 이렇게 좀 반등되는 흐름이 보이신다라면은 월요일에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볼 때는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 수익권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수익권으로 접어들게 된다라면은 1190원대 정도라든지 하여튼 1200원 좀 못 도달하는 가격에서 좀 수익을 실현하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종목 아주 치열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뭐 한 종목을 더 보자니 시간도 좀 모자라고요. 일단 앞에서 저희가 삼성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전기 관련해서 문자가 하나 더 왔는데요. 일단은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말까지 삼성전기를 가지고 가면 좀 수익이 있을까요? 일단 하반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전기전자 업종에 좀 이렇게 강세인 시즌이죠. 그래서 좀 크리스마스 시즌과 같이 또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요번 반등 때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재차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하반기 들면 들수록 어떤 그러한 이벤트들이 주가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 이후에 재차 또 이렇게 눌림목이라든지 주가 하락을 겪는다라면은 일단은 전저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가격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말까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실 때요, 이 가격뿐만 아니라 비중까지도 함께 꼭 남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상담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관심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이수화학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학주가 굉장히 좋죠. 네. 기본적 순수화학 쪽도 좋고 그다음에 정유 쪽도 좋은데 지금 이수화학이라는 이 회사는 합성세제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세제 원료가 신흥국들의 어떤 세탁기 보급률과 함께 그러한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최근 들어서 주가도 좋았고 그다음에 실적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그런 가전 하향 정책에 대한 그런 수혜와 그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의 어떤 세탁기 보급률 확대에 따른 그런 수요의 증가라는 그런 수혜가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로 이 회사가 이제 이수건설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뭐 PF 문제라든지 건설주들 워낙 주택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 부분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상반기에 이수건설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감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상반기에 이 회사가 250억 정도의 순이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시총이 한 2,80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PER이 한 5배에서 한 6배 정도, 그 정도 밴드에서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라면은 굉장히 싼 거 아니냐라고 봐집니다. 일단은 상반기 250억이 하반기까지도 뭐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서 퍼가 한 5, 6배 정도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점에서 주가도 싸고, 그리고 중국 가전 하향 정책 그리고 신흥국의 어떤 수요를 감안할 때 상당히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주가를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수화학의 일봉 차트인데요. 6월 이후에 상당히 좀 급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간에 이렇게 매수세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23,3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좀 더 이렇게 조정을 겪는다라면은 19,500원 정도에서는 충분히 매수에 가담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25,000원 정도까지를 보유를 하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9,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 권용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시효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2% 각각 오르면서 동시효과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